네, 오늘은 클로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분들은 아마 클로저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봤을 때 클로저는 매우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클로저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커링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적용이라든지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학습할 때 클로저를 먼저 이해하면 접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이 사전적 의미에서 클로저란 함수와 함수가 선언된 어휘적 환경의 조합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휘적 환경이라고 하는 걸 이 lexical environment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후에 예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사실 어휘적 환경, lexical environment 그리고 그 환경 안에 있는 변수의 생명 주기 그리고 힙 메모리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무 이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하나의 설명 방식은 클로저란 함수가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될 때 그 선언될 시점의 외부 환경을 기억하는 거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클로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fn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 함수는 하나의 스코프가 생기겠죠. 하나의 범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로컬 변수 x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10이라는 값을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 x를 출력하는 그런 기능의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시켰을 때 자, 우측에 보는 것처럼 변수의 값 10이 출력이 되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이 실행 환경에서 x에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를 출력을 하려고 했을 때 자, 우측에 보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이 x 같은 경우는 이 함수의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출력을 실행한 환경에서는 x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얘를 지우고 자, 이번에는 그럼 이 실행 환경에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라고 해주고 y라는 함수는 100 자, 100이라는 값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x와 y를 모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 저장을 하면 x, y 값이 모두 출력이 되죠.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우측에 10과 100이 나왔어요. 자, 이 함수는 지금 x라는 로컬 변수만 담고 있는데 y가 지금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출력이 되죠.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x랑 y를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자, x를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찾겠죠. x는 함수 내부에 존재합니다. 로컬 변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읽어오면 돼요. 자, y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함수 블럭 스코프에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y가 이 함수 내부에서 선언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바스크립트는 이 탐색 범위를 이 함수의 외부 환경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함수가 선언될 시점의 실행 환경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내가 찾는 변수의 참조 정보가 메모리에 있다면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렉시컬 환경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모든 함수에 렉시컬 환경이라는 공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선언이 되었을 때 이 렉시컬 환경이라는 곳에 두 가지 정보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함수의 실행 환경 기록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함수 블럭 내부의 스코프,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의 값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함수가 선언될 시점의 바깥쪽 참조 정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외부 참조 정보.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내가 실행을 했을 때 이 참조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단계 위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게 바로 렉시컬 환경이라는 개념입니다.
얘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일단 얘는 지워주고,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uter이라는 함수, 이제 바깥쪽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 내부에다가 내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 함수 스코프에 변수를 하나 정의를 내줄게요. 일단 10이라는 값을 x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내부 함수 있죠? 여기에서 그냥 x를 출력을 해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는 이 내부 함수를 리턴을 해주죠. 그렇죠? 함수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때 변수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래서 outer라는 이제 바깥쪽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지금 보면 이 내부 함수가 리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n을 우리가 함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fn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이 인원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1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내부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이미 바깥쪽 함수의 처리는 끝이 났어요. 그렇죠? 바깥쪽 함수의 처리는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x라는 값을 기억했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이게 클로저예요. 방금 본 것처럼 이 내부 함수가 자기 자신이 선언될 시점의 외부 환경, 여기가 지금 외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환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부 환경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각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 렉시컬 환경이라는 특징을 서로 조합을 해서 이런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실무에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데이터 은닉일 거예요. 데이터 은닉 아니면은 뭐 private.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내가 그 클로저 내부에서만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저의 특징상 이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10이라고 했을 때 이 변수는 우리가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데이터를 계속 은닉해야 되고 이 무결성을 계속 보호해야 되고 예상치 못한 뭐 뜻밖의 이제 데이터 변형을 방지해야 될 때 이제 그럴 때 이런 클로저 패턴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상태 유지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를 이렇게 변수로 지정을 해서 이 내부에서만 우리가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활용하고 읽어오고 하고 싶을 때, 첫 번째 얘기했던 은닉과 꽤 이제 비슷한 결이죠.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우리가 이 내부에 있는 값을 변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 내에서 선언된 변수의 값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럴 때 이 클로저 패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이 커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분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커링 부분 적용 같은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